수미부터 도네츠크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전선에서 동일한 양상이 반복됩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 박격포,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접근을 막는 대규모 살상지대를 활용해 대부분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이미 나쁜 신호이며 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달 5만 명의 러시아 병력을 줄이는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최소한 그렇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미하일 페도로프의 말에 따른 것으로 그는 전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6년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제시했으며 첫 번째는 더 나은 관리입니다. 곧 이것이 우크라이나 군대에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주목할 목표가 그것입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를 늘려 매달 수천 명의 러시아 병력을 괴멸시키길 원합니다. 페도로프는 단순히 부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의 임무는 찾아내어 파괴하는 것입니다. 첫 공개 연설에서 새로운 목표를 발표하면서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이 설정한 임무를 완수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5,000명 사망. 이 모든 손실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페도로프가 밝혔습니다. 5만 명에 도달하면 적의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자원으로 여기며 이미 부족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실제로 자신의 병사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듯이 말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너무 빠르게 죽이고 있어서 러시아의 징집 담당자들이 따라잡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상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드론 군대 구축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러시아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페도로프는 러시아군 사망자 증가에 대해 구체적인 최종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푸틴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어 합니다. 페도로프의 논리는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병력 손실로 우크라이나 침공 피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페도로프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명확한 임무를 내렸다고 직접 말합니다. 적을 하늘에서 저지하고 지상 징역을 멈추며 적과 경제를 겨냥한 비대칭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 힘으로 평화를 강요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소모전, 즉 러시아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어서 푸틴이 자신의 나라가 되어버린 돌을 아무리 쥐어짜려 해도 소용없게 만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돈, 자원, 매일 죽음으로 내모는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불굴의 드론 방벽을 두고 페도로프는 푸틴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도 합니다. 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등장했고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5만 명 러시아군 전사자들에게 한다는 야심찬 목표일 수 있습니다. 페도로프가 요구하는 것은 전쟁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포크롭스크 점령에 투입한 병력 규모를 약 3개월 만에 소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포크롭스크, 미르나라드 등 유사 정착지에 대한 압박도 줄어들 것입니다. 페도로프의 목표가 달성되면 우크라이나는 방역 기회와 러시아 방어선의 틈을 이용해 영토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 국방장관의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페도로프의 말을 러시아의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방금 공유한 페도로프 인용문에서 흥미로운 말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2월 한 달 동안 러시아 병사 3만 5천 명을 제거했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5천 명이라는 수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언급한 것이며 12월로 이어지는 이전 두 달의 수치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12월 점령군 5천 명이 제거됐고 이는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1월 5일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11월에 3만 명, 10월에 2만 6천 명의 점령군이 제거됐습니다. 이 숫자에서 3개월 연속 우크라이나 제거 수치가 늘었습니다. 10월 우크라이나 드론 사망자 수는 이미 기록적이었습니다. 11월에는 10월보다 4천 명 더 많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12월에도 5천 명이 추가로 희생되는 기록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표본은 적지만 매달 드론 공격으로 평균 4,500명씩 사망자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처럼 시작점이 5천 명이라면 이 추세라면 4월 말까지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5만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극도의 효율성을 보이고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일입니다. 1월 1일 프라우다는 러시아가 24시간 동안
117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최근 1일 사상자 수를 보도했습니다. 이 숫자는 사망자가 아닌 사상자 수입니다. 이를 보면 우크라이나는 1월 말까지 36,170명의 러시아인을 쓰러뜨릴 전망입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공유된 사살수는 실제로 공격을 수행한 드론이 수집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이 많아 모두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된 수치보다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러시아 병력을 사살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월이 끝나면 알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또 기록적인 달을 보냈다면 그만큼 드론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페도로프의 요구를 위해 페도로프와 젤렌스키가 최근 3개월간 언급한 대부분의 확인된 사살은 우크라이나 1인칭 시점 드론의 결과입니다. 1인칭 시점 드론은 전장 영상을 실시간 포착해 조종사가 러시아 표적을 조종할 수 있게 합니다. 드론이 목표를 명중시키는 공포를 촬영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수백만 대의 이런 드론을 보유하고 있고 2025년 말 N 약 300만 대에 이를 것입니다. 브라우다는 12월 24일 우크라이나가 드론 생산에 집중해 이 수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국가방위조달기관이 우크라이나 군에 드론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00만 대 드론이 공급됐고 추가 20만 대는 다체인 방위 정보기술 시스템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2024년 비축량에 포함됐습니다. 300만 대의 드론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5만 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만 충분하다면 이 드론으로 한 달에 러시아군 1000명 사망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비축량을 계속 늘려 전장을 더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시 거의 확실한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갖고 있으며 과거 결과로 5만 대도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도로프는 명령만 내리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푸틴이 하는 방식이고 그런 방식이 러시아 군대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여러 번 봐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사자수 목표 달성을 위해 페도로프는 영상 초반 언급한 첫 목표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군대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 페도로프가 적합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시고 우크라이나의 26년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군을 위해 더 많은 기술, 더 적은 인명피해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한 기술에 대한 집중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체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페도로프는 국방부에서 자신의 주요 초점이 포괄적인 변화를 통해 구식이라고 생각하는 국방부를 현대화하는 체계적인 개혁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료주의 추가가 아닙니다. 페도로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러시아 소모전에 맞서게 하는 것입니다. 페도로프가 개혁하려는 부처는 최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25일 미국의 점원 마샬 펀드, German Marshall Fund는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스스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동적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업무찬 미티비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우크라이나 전 국방장관 루스타 미미로프가 국방조달청장 마리나 베즈리코바를 해임해 부처를 후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중요했을까요? GMF가 구세력으로 본 우메로프와 달리 베즈리코바는 국방부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페도로프처럼 그녀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무기 조달을 쉽게 하도록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GMF는 그녀의 해임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와 G7에서 인정받던 임무를 잃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로프는 구조조정을 계속하며 베즈리코바 계약 연장을 권고한 DPA 감독위원회도 해체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크렘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권력 다툼처럼 들립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주변 인물들을 제거하면 안전하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메로프는 우크라이나 국방부보다 국제 무기상들 만족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향력 작전은 키이우나 모스크바가 아닌 우크라이나 무기 조달에서 소외된 국제 무기상들의 불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DPA의 개혁적인 지도부를 몰아내고 약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GMF는 1월에 밝혔습니다. 참고로 베즈리코백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그녀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예전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5년 1월 말까지 그녀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아메로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메로프는 7월에 해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구세력들은 개혁가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고, 개혁가들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군이 필요로 하는 것에 더 잘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세력의 반복적 내각 개편이 혼란을 일으켜 우크라이나 서방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포브스는 전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한동안 우메로프는 그 변화를 이끌 인물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페도로프는 자신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개혁을 완수할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가 러시아에 큰 위협이 될 정도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매달 5만 명의 러시아군을 제거하며 푸틴 군대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페도로프의 체계적인 개혁으로 돌아가 보면 새로운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조직 구조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페도로프는 관료주의를 뿌리 뽑기 위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특히 최전선 군인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페도로프의 말처럼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페도로프는 여러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 중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영국 RUSI와 CSIS와 협력 중입니다. 이들은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국방부 개혁을 돕는다고 믿는 싱크탱크나 컨설팅 그룹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로는 중국의 마르빅 드론과 경쟁할 새로운 항공기 개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 부품만 사용해 제작됩니다. 페도로프는 곧 탄약도 중앙집중식으로 추적된다고 말합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정찰 드론을 포병 부대와 통합해 드론과 포격을 조율, 러시아군을 괴멸시킬 팀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일부는 페도로프가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페도로프처럼 기술 기반 개혁 마인드를 국방부에 도입할 유능한 인물을 찾기 힘들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자포리자 출신입니다. 이곳은 푸틴의 대포밥 부대가 노리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점령에 성공했으며 11월까지 이 지역 약 5%를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도로프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방부를 특별한 조직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페도로프는 정치 입문 전 이미 기술 기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정부에 합류했을 때는 2019년 28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내각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완전히 자격을 갖춘 듯한 그의 눈부신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정부 초기에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의 구식 시스템을 21세기로 끌어올리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되던 오래된 종이 기반 기록 시스템이 디지털화되었고 국가 행정 업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공과금 납부, 반려동물 등록 등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하게 됐습니다. 페도로프 감독 아래 그는 기술로 업무 효율화에 재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관심이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에 푸틴 군인 5만 명을 사살하도록 돕는 데로 옮겨졌으니 러시아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페도로프는 시스템의 러시아 색채를 제거하는 데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가 디지털화로 혁신한 많은 행정 절차는 우크라이나 소련 시절에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국가 관료 절차의 90% 이상이 디지털화되어 거의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련과 러시아 제국의 오랜 관료주의로 시민들은 지역 공무원에게서 여러 서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든 뇌물을 요구할 수 있고 정부 승인 한 번에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메로프가 러시아식 전략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점을 생각하면 페도로프는 소련 영향의 국방부에 신선함을 줄 인물로 보입니다.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드론 전략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푸틴 침공 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드론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장에서 드론 조종사들이 거둔 격추 실적에 따라 보상하는 포인트 기반 시스템을 만든 인물이기도 합니다. War on the Rocks는 2월 이 시스템을 보도했으며 조종사들은 격추 장면을 우크라이나 델타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격추가 확인되면 병사들은 우크라이나의 브레이브 원 마켓에서 새로운 드론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이는 끔찍한 임무를 게임화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이 러시아 병사를 더 많이 제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 타격 기록과 러시아의 12월 병력 손실 수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페도로프의 이니셔티브 덕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추측이 아닌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국방부 수장은 러시아 손실을 늘리고
우크라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만든 입증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러시아는 이 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페도로프가 한 달 5만 명 러시아군 사망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군대에 큰 피해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러시아는 파멸로 이어질 26년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병력 손실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26년에 세운 야심찬 모집 목표도 표도로프의 개혁이 겨냥한 막대한 사망 규모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12월 7일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가 러시아가 올해 40만 9천 명의 병사 모집을 계획한다고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한 달에 3만 4,083명으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표치보다 약 16,000명 적습니다. 푸틴의 전쟁에 지원하는 러시아인이 줄고 있다는 초기 징후도 있습니다. 1월 20일 유나이티드 포미디어는 2025년 12월 러시아 군대와 계약한 병사가 879명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4년 체결된 2,000건 계약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며 러시아 자원 입대 캠페인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집 노력은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기대했던 30-40% 증가 대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포 미디어는 신병 감소와 유입 부재가 명백하다고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신뢰할 수 없는 소식통에서 나왔지만 러시아 군 모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전략적, 기술적 혁신을 극복하기 위해 단순히 수적 우위에 의존해 왔지만 러시아가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곧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몰아칠 것입니다. 페도로프의 개혁으로 우크라이나가 한 달에 5만 명 전과를 올리면 러시아는 손실을 충분히 보충할 신병을 투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야 할 일은 페도로프가 이끄는 국방부 아래에서 러시아 점령군을 계속 격파하면서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충분히 오래 버티는 것일 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비공개 전략과 기술로 그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한 자국의 방공망을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기억에 남을 최고의 밤을 보내면서 그 방공망이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러시아 최근 공습에서 치명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최신 소식을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